멈추지 않아요.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밤, 병원 앞 노숙자촌에서 한 여인이 5살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명품 코트를 입은 노부부가 달려와 눈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부인이 아이를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어요. 저 얼굴, 우리 아들 얼굴이에요. 죽은 아들과 똑같은 쌍둥이 아이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혈우병? 맞지요? 여인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눈빛엔 공포가 번졌어요. 며느리, 용서해 주시오. 손주들을 살려주시오. 대체 왜? 병원 원장 부부가 폐지 줍는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더욱 더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5해 전 그 화려한 대학병원 복도로 돌아갑니다. 5해 전 가을 서울대학병원 지하복도 밤 11시 청소부 서지아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응급실 벤치에 노숙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아가 달려가 맥을 짚었어요.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즉시 노숙자를 옆으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했어요. 응급벨을 눌렀습니다. 당직 의사 민재혁이 뛰어나왔어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맥박 약하고 호흡곤란 있었어요. 기도 확보했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응급처치였어요. 혹시 의학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책 좀 봤어요. 노숙자는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재혁이 지아를 바라보았어요. 청소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어요. 복도에서, 수술실 앞에서, 당직실 앞에서. 한 달 후 재혁이 환자 차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지아가 주워 건네다가 눈빛이 멈췄어요. 저기, 이 환자분 항응고제 용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재혁이 확인해 보니 과다 투여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용량이 체중 대비 많아 보여서요. 재혁의 눈이 커졌어요. 의사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책만 보신 거예요? 네.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그날 이후 재혁은 지아를 자주 찾았습니다. 환자 이야기를 나눴고 지아는 늘 정확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재혁이 물었어요. 왜 의사가 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꿈은 꿨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환자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재혁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 재능이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사람. 재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겨울이 왔습니다. 재혁은 부모님을 마주 앉혔어요. 원장 민동철과 부인 한수정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동철이 차를 내려놓았어요. 누구냐? 어느 집안이지? 병원 청소부입니다. 학력은 고졸이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동철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라고? 청소부? 네.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의학 지식도 뛰어나고. 안 돼. 동철이 벌떡 일어섰어요. 우리 집안에 무식한 여자는 안 돼. 의사 집안에 청소부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버지, 사람을 학력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날 밤 수정은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청소부요? 학벌도 없다고요?
무속인이 사주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팔자가 거세요. 남편을 일찍 보냅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돼요. 수정은 그 말을 녹음했습니다. 며칠 후 재혁의 동생 재훈이 형을 찾아왔어요. 형, 진심이야? 아버지 말씀도 생각해봐. 난 지아 없인 못 살아. 재훈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형만 천재, 형만 사랑받고 이젠 사랑까지 찾았습니다. 형이 행복하면 됐지 뭐. 재훈은 웃으며 말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재혁은 병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철이 사직서를 찢었어요. 내가 나간다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해보겠습니다. 재혁은 집을 나왔어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요. 석 달 뒤 재혁은 동네 의원을 열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한 진료실이었어요. 지아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몇 명 없었습니다. 동철과 수정은 오지 않았어요. 재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혁과 지아는 행복했어요. 지아야, 미안해.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 해줬어. 괜찮아요. 재혁 씨만 있으면 돼요. 그날 저녁 재훈은 병원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어때? 봤어? 동료가 물었어요.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 형이 안타깝긴 하지. 사랑은 이해하지만 현실이 쉽지 않을 텐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재훈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작은 신혼집에서 재혁과 지아는 손을 잡고 잠들었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아는 산부인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축하드려요. 임신 8주예요. 의사의 말에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 주었어요. 재혁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재혁 씨. 저예요. 응, 지아야. 무슨 일이야? 재혁 씨. 우리. 말이 떨려 나오지 않았어요. 지아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임신했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전화 너머로 재혁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정말? 지아야, 정말이야? 네. 의사 선생님이 8주래요. 지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지금 당장. 그때 재혁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른 전화가 온 거였어요. 잠시 후 재혁이 다시 전화했어요. 지아야, 미안해.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 아버지가 급환자라며 나보고 오래. 중요한 수술이래. 지금요? 괜찮으세요? 응. 아버지가 직접 부르셨대. 가봐야 할 것 같아. 저녁에 돌아와서 축하하자. 사랑해, 지아야. 재혁은 서둘러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앞 휴게실에서 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 왔어? 수술 전에 이거 마셔. 긴장 풀어야지. 고마워, 재훈아. 재혁이 커피를 받아 단숨에 마셨어요. 재훈이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힘내. 이 수술 성공하면 아버지도 형 인정하실 거야. 그래. 잘해볼게. 재혁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어요. 환자의 심장이 모니터에 뛰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요? 재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재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혁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수술기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제역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수술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의료진이 제역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어요. 전기 충격, 심장 마사지, 응급약물. 동철이 달려왔습니다. 제여가. 하지만 모니터는 일직선을 그었습니다. 사망 시각 오후 4시 23분. 동철이 무릎을 꿇었어요. 수정이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습니다. 그 시각 지아는 작은 신혼집에서 아기 옷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역이 돌아오면 함께 볼 생각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보호자 되십니까? 민재혁 씨가. 지아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했습니다. 전국에서 의사들이 모여들었어요. 지아는 상주석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수정이 지아 앞에 섰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내가 전화했지? 수술 중인데 왜 전화했어? 그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 수술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수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돌아보았어요. 동철이 다가왔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우리 아들 의사 만들어 놓고 죽였어. 내가 우리 아들 죽였어.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님, 저는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지아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임신했다고, 제역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지만 수정의 차가운 눈빛을 보는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하면 아이를 빼앗길지도 몰라. 손주라고 하면 데려갈 거야. 그리고 나는 쫓겨날 거야. 지아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보험금도 상속금도 기대하지 마. 한 푼도 안 줘. 수정이 차갑게 말했어요.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밖은 추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지아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제역의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신혼집은 제역 명의였고 병원에서 이미 비워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지아는 밤새 거리를 걸었습니다. 배를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아가. 엄마가 약해서 미안해. 새벽이 됐을 때 지아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아가씨, 여기서 뭐해요? 포장마차 주인 박금자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요. 금자가 지아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며칠 전 장례 소식을 들었던 청소부였습니다. 애밴 몸으로 갈 데가 없다고? 지아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떻게? 보면 알지. 우리 집 창고라도 쓰렴. 사람이 밖에서 자면 안 되지. 금자가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낯선 사람의 따뜻함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아는 금자를 따라갔어요. 작은 포장마차 뒤편 창고. 좁고 추웠지만 지아에게는 감사한 공간이었습니다. 지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재혁 씨가 남긴 너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날부터 지아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아의 배가 불러왔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금자가 손에 쥐어준 돈으로 간신히 버텼어요. 어느 날 새벽 지아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파. 너무 일러. 금자가 지아를 부축해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조산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금자가 손에 쥐고 있던 금반지를 벗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준 마지막 유품이었어요.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었어요. 간호사가 아기 2명을 안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들이에요. 지아가 아기들을 품에 안았어요. 제역을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준서야, 준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며칠 후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둘째 준우가 혈우병입니다. 작은 상처도 생명이 위험합니다.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치료는 가능한가요? 평생 치료받아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날부터 지아는 3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병원 청소, 낮에는 요양보호사, 밤에는 폐지를 주었어요. 어느 날 오후 병원 인사팀 직원이 지아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이 청소부 전에 우리 병원에 의대 실습생으로 지원했던 사람 아니야? 동료가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헐, 의대 수석 합격자네. 전액 장학생이었는데 왜 여기서 청소를? 소문이 병원에 퍼졌습니다. 지아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그 무렵 병원 로비에서 언론 인터뷰가 있었어요. 신경외과 과장으로 승진한 재훈이었습니다. 민재훈 과장님, 형님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형은 제 영원한 롤모델입니다. 형의 뜻을 이어 환자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재훈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하지만 인터뷰가 끝나자 재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비서에게 물었어요. 오늘 VIP 환자는? 재벌 회장님 정밀 검진 예약돼 있습니다. 그분께 집중해. 돈 없는 환자들은 다른 의사한테 넘겨. 복도 저편에서 지아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형을 추모하는 동생. 카메라 뒤에 차가운 의사. 지아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밤이 되면 지아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폐지 한 무더기에 몇천 원. 그 돈이 준우의 지혈제가 됐으니까요. 지아는 금자의 창고로 돌아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아가들. 엄마가 더 잘해줄게. 자존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살리는 것. 그것만이 지아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5해가 흘렀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5살이 됐어요. 병원 앞 환자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준서에게 말했어요. 야, 너희 엄마 병원에서 변기 닦는 사람이래? 아니야. 준서가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그날 준우가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준우가 피가 안 멈춰요. 유치원 선생님이 급히 지아에게 전화했어요. 지아가 뛰어왔습니다. 준우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렸어요. 빨리요. 지혈이 안 돼요. 접수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수혈과 지혈제 치료비 20만 원 먼저 수납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요.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선수납이. 지아의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를 뒤졌지만 10,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결국 금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금자가 달려와 돈을 건넸습니다. 치료는 끝났습니다. 준우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잠들었어요. 지아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맨 끝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청소 카트가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쪼그려 앉아 주먹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재혁아. 아이들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어깨가 떨렸어요. 나 이제 어떡하지? 한참을 울다가 지아는 일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늘었어요. 30살인데 40처럼 보였습니다. 지아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그리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금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아야, 빚이 200만 원이 넘었어. 어떡할래? 제가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지아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병원 청소 6시까지, 아이들 유치원 등원 9시, 요양보호사 일 오후 6시까지, 아이들 데려오기, 저녁 준비, 아이들 재우기, 밤 10시부터 폐지 줍기, 집에 돌아오면 12시, 잠은 4시간.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한편 병원 원장실, 동철과 수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 그 며느리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오. 우리랑 상관없소. 그래도 재혁이 아내였는데 그 여자 얘기 꺼내지 마시오. 동철이 차갑게 말했어요. 5해 동안 시댁에서는 단 한 번도 지아를 찾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지아는 그렇게 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병원 신관 착공식 날이었습니다. 동철과 수정이 공사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테이프 커팅 행사가 끝난 참이었습니다. 원장님, 저쪽은 철거 예정 판자촌입니다. 비서가 설명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판잣집 문이 열리며 지아가 나왔어요.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쌍둥이 아이들이 따라 나왔어요. 준우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땅에 부딪혔어요. 아야. 지아가 기겁하며 달려갔어요. 준우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수정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아이들의 얼굴, 눈매, 보족의 미소. 여보, 저 아이들. 동철도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재혁이다. 지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시부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아는 준우를 안아들고 뒤돌아 판잣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며느리, 잠깐만. 수정이 불렀지만 문은 닫혔습니다. 그날 밤 동철은 비서를 불렀어요. 저 아이들 조사해. 나이, 이름 모든 것. 사흘 후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쌍둥이 남아 5세. 이름은 준서, 준우입니다. 동철의 손이 떨렸어요. 유치원에서 물컵 확보했습니다. DNA 검사 의뢰했고요.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민재혁 씨의 친자입니다. 동철이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수정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손주, 우리 손주가 있었어. 동철은 5해 전 재혁의 사망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부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혈액에서 칼륨, 정상 수치의 10배. 동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시에는 급성 쇼크로만 처리됐던 거였어요. 수술 전 마신 커피잔, 증거로 보관됐나? 네, 찾아보겠습니다. 커피잔에서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고농도 칼륨. 동철이 병원 보안팀을 불렀어요. 5해 전 CCTV 복원 가능한가? 백업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영상이 복원됐습니다. 수술 30분 전 휴게실. 재훈이 커피 2잔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그중 한 잔에 투입했어요. 형에게 건넸습니다. 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훈이가
재훈이가 형을, 비서가 재훈의 병원 사물함을 수색했습니다. 낡은 노트가 나왔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형만 없으면 원장 자리는 내 것이다. 형만 없으면 칼륨 주사 한 방이면 심장마비로 보인다. 완전 범죄. 동철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이 자식이 형을 죽였어. 수정이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며느리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동철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어요. 경찰청장 연결해줘. 지금 당장.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동철과 수정이 판잣집 앞에 섰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용서해 주시오. 5해 동안. 지아가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때 준우가 코를 훔치며 나왔습니다. 손수건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엄마, 피가 안 멈춰. 준우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동철이 벌떡 일어나 준우를 안아들었어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합니다. 나요. 며느리, 손주가 먼저요. 동철은 준우를 안고 차에 태웠습니다. 지아도 황급히 올라탔어요. 병원 응급실. 최고 의료진이 투입됐습니다. 동철이 직접 지시했어요. 수혈 준비, 최고급 지혈제. 비용은 내가 다 된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준우는 안정을 찾았어요. 병실에서 동철이 지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며느리, 우리가 정말 잘못했소. 재혁이가 사고가 아니었소. 동철이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재훈의 범행, CCTV, 일기장.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재혁 씨는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수정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수정이 그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5해 전 제게 뭐라고 했죠? 무속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부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드렸죠. 사실 그 며느리분 사주 복덩이에요. 그날 재훈이 체포됐습니다. 형만 없으면 다 내 거였는데. 재훈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한편 금자가 지아를 찾아왔습니다. 지아야, 사실 나도 20년 전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었어. 그래서 너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지. 지아가 금자를 끌어안았어요. 이모, 정말 고마워요. 이모가 아니었으면. 동철이 지아의 과거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며느리, 이게 정말 당신이요? 의대 수석, 전액 장학생. 집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재혁 씨와 함께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의대 편입 추천서를 쓰겠소. 1년이 지났습니다. 재혁 어린이 혈액병동 개원식이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지아가 어린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주사 하나만 맞으면 돼. 준우와 준서가 뛰어왔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 지아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재혁의 묘앞. 가족들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철, 수정, 지아, 준서, 준우. 지아가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 제가 이어갈게요. 하늘에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재혁이 웃고 있는 것처럼.